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흙먼지 덮어쓰고 뛰놀던 운동장, 수학여행 가기 전날의 그 묘한 설렘.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참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이 학교의 풍경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아주 빠르게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웃음소리로 왁자지껄여야 할 학교가 점점 조용한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2026년 4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담벼락에 참 마음 아픈 사과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직접 쓴 글인데요. 1년에 딱 하루 있는 체육대회 날 혹시라도 시끄러울까봐 동네 주민분들께 미리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덜컥 들더라고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그저 아이답게 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왠지 모를 죄책감, 그러니까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뛰려면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놀아라 라는 정말 기막힌 상황에 놓인 거죠. 실제로 초등학교 운동회 소음 때문에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거나 교육청에 민원 폭탄이 쏟아지는 일 요즘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믿기 힘든 현실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사라져가는 놀이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천하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에서 무려 312곳이 교과 시간 외 방과 후 스포츠,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 같은 활동을 아예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5%가 넘어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공 한 번 차는 것조차 원천 봉쇄된 학교가 이렇게나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막는 걸까요? 이유를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칠까봐? 옷이 더러워져서? 아니면 고학년들이 운동장을 독점해서 같은 민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사소한 이유들 아닌가요?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유년 시절의 기쁨이나 활력이 어른들의 아주 사소한 편이나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철저하게 짓눌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현장 체험 학습, 우리 흔히 말하는 수학여행 실시율인데요. 서울 지역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에는 98.8%의 학교가 현장 체험 학습을 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5년, 이 수치가 51.1%로 뚝 떨어집니다. 와, 단 2년 만에 절반 가까운 학교가 체험학습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안전이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도대체 학교는 어쩌다 이렇게 극도로 방어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사실 학교 현장은 지금 거대한 두 가지 압박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작은 소음이나 불편함도 용납하지 않고 완벽한 고요함과 편의만을 요구하는 무리한 민원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선생님들에게 떨어지는 가혹한 법적, 행정적 책임이 도사리고 있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휘말릴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교육 현장의 제로 리스크 마인드셋인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손을 다칠까봐 가위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죠. 대신 어른들이 안전하게 다 잘라둔 색종이만 나눠주고 풀로 붙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상처나 위험은 확실히 없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가위질도 해보고 실수도 해가면서 통제력을 기를 수 있는 진짜 소중한 발달 기회는 아예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낸 성명을 보면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위험을 교사 개인이 다 떠안게 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 책임 전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책임을 개인에서 시스템으로 옮겨서 선생님들이 제발 소송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아주 절박하면서도 현실적인 호소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바로 놀이의 양극화입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학교가 다 같이 뛰어노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멈춰버리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그냥 체육 시간 몇 번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를 보면요. 어린이가 충분히 쉬고 여가를 즐기고 놀이에 참여하는 걸 명백한 기본 권리로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놀이가 제한받는 상황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육학이나 발달심리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은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자기들끼리 룰도 정하고 편도 가르면서 노는 그 집단 놀이를 통해 교과서에서는 절대 못 배우는 것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와 가치를 조율해보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 갈등도 풀어보는 법, 이런 진짜 중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의 자존감이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공교육 현장에서 이런 놀이가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국 아주 냉혹한 놀이의 양극화, 즉 계층 분리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은 학교 밖 유료 스포츠 아카데미나 클럽으로 가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반면에 그런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벅찬 저소득층 아이들은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규칙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공간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안전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 모든 활동을 싹 다 금지해버리는 걸 과연 안전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진짜 안전이란 건요, 아이들의 활동을 무작정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마음껏, 더 자유롭게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필수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이른바 제로 리스크의 어린 시절. 우리는 지금 이런 삭막한 시스템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기 싫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텅 빈 운동장과 앞서 본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슈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큰 만큼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